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 중에 우리 미애 사장님 지금 지하철 타고 가시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장님도 너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유일하게 들리는 단어가 헝그리더라고요, 헝그리. 여러분 배고프세요? 배고픈 거는 사실 되게 저희가 성공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마침 또 영상을 기가 막히게 우리 은서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꿈에 배고프십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배고프지 않으면 배부르면요 생각도 안 나거든요. 지금 아까 그분도 정말 배고팠기 때문에 그 간절함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오늘도 사실 그 부분을 제일 처음에 얘기를 딱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화면 공유하고 이 책 제목 여러분 아시죠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배고프다는 얘기거든요. 나의 꿈에 대해서. 그래서 이 꿈이 배고프지 않으면 그냥 '나의 꿈과 나의 인생은 놓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 책 혹시 지금 저도 두 가지 버전으로 갖고 있어요. 요렇게 요 파란색 책이 올해 새로 인제 개편된 책이고요. 요렇게 갈색으로 돼 있는 책이 작년까지 이렇게 판매됐던 책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 책 있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용은 비슷한데 페이지 수가 쪼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챕터랑 이거를 같이 남겨 드릴 거거든요. 근데 내용의 범주는 벗어나진 않으니까 기존에 있던 책이 있으시다면 사지 않으시되 꼼꼼하게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주로 사고 보죠. '책이 바뀌었네.' 그러면 이렇게 사고 보시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있던 책 아주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네. 굉장히 꼼꼼하게 읽으신다면 뭔가 또 우리가 가져가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서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내가 내 꿈과 내 인생을 놓치고 싶지 않은지. 사실 이 책의 이름을 그냥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렇게 지어도 되잖아요. 그죠?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고 지어도 되는데 기어코 이 앞에 놓치고 싶지 않으니라는 것을 붙였어요. 뭐 형용사인가요? 저는 문과생이 아니라서 잘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 놓치고 싶지 않으니라는 거를 반드시 붙였거든요. 혹시나 내가 꿈이 있고 나의 인생이 소중한데 간혹 가다가 다양한 내 상황들에 인해서 내가 자꾸 놓치고 있으시다면 정말 그걸 부여잡고 싶어서 이 책을 읽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상세히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시면서 '그래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제 이 책에서 제가 오늘은 진도 많이 안 뺄 거예요. 이 책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되게 중요해서 오늘 거기에 쪼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혹시 이 책의 제목이 아니라 이 책의 지은 저자가 나폴레온 힐이래요. 나폴레온 힐은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폴레온 힐. 왜냐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성공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되지? 내가 이 꿈을 어떻게 하면 강렬하게 꿈을 꿔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항상 늘 반드시 놓치지 않고 읽는 책이 바로 이 나폴레온 힐 저자의 책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뉴스킨을 떠나서 뉴스킨을 포함해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진짜 내가 뭔가 꿈이 있고 '나 정말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라고 생각하신다면 나폴레온 힐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성공책의 바이블이래요. 저희 전 세계 최고의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아시면 채팅창에 좀 남겨 주세요. 성공 완전 완전 잘 팔린 책 1 등. 1등 책이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맞아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전달된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학 관련된 책. 그래서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성공학 관련된 책이 과연 바이블이라고 하죠. 이 바이블을 여러분들 오늘 이제 소나기에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게 될 텐데 나폴레온 힐을 알려면 앤드류 카네기부터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거 자꾸 오늘은 좀 약간 역사 공부예요. 오늘은 수학 공부보다는 역사 공부로 좀 들어갈 건데 히스토리를 아셔야지만 내가 '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 책을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약간 동기부여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물들을 약간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왔는데 첫 번째는 저자고요. 이 저자가 왜 유명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앤드류 카네기를 빠뜨릴 수 없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미국의 철광왕이래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아메리칸 드림의 아이콘.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라고 써 있죠. 철도 발전의 주역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어 되게 못 살았대요. 가난한 삶을 살다가 정말 우연히 철도 관련된 곳에 이렇게 취업을 했고요. 자기 땅에 엄청난 뭐죠? 그 석유가 이렇게 갑자기 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익을 벌기 시작을 했고 내가 포함된 철강 회사에서 인제 들어가 있다가 그가 철도 있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그 길에 레일이 옛날에는 나무로 되어 있던 거 아세요 혹시? 옛날 분들은 아시는데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깐 기차가 천천히 지나가겠죠. 나무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앤드류 카네기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아 이게 철도가 쪼끔 더 빨리 지나가고 많이 지나가려면 나무가 아니라 그거를 강철로 바꿔야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철로 교체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철강 산업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카네기의 어떤 역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네기는요 그냥 돈만 많이 번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란 책도 인제 살다 보면 이렇게 흘러 듣게 되잖아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한 번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해지셨냐면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많이 나눠 줬대요. 도서관에도 기증을 했고요. 사회 환원도 했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인간관계론에 관련된 책을 또 펼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폴레온 힐을 만나면서 이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 Think of Grow Rich라는 책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부를 누리고 말아야겠다.'라고 했었으면 아마 이분은 그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얻은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나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펼쳐나가는 그런 꿈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9초 만에 내린 결단이라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일화를 알아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나폴레온 힐이 나옵니다. 어 저와 제 삶과 함께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어요. 네. 진짜 막 억만장자예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온 거죠. 제가 그 사람을 인제 인터뷰를 하게 된 기회가 온 거예요. 1908 년도의 얘기긴 하지만 그냥 저희랑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나폴레온 힐은 삼류 잡지 기자의 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강철왕 진짜 세계 최고의 부호인 카네기를 취재할 그런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을 방문을 한 거죠. 뚜벅뚜벅 방문을 합니다. 인제 막 기대가 있잖아요. 딱 방문을 했더니 사흘 동안 정말 밀도 깊은 취재를 했대요. 이 카네기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고 막 이걸 취재를 한 거죠 사흘 동안. 그러고 나서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내 주변에 진짜 최고의 부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취재를 막 하고 싶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부를 이뤄냈습니까?" 저희 흔히 많이 질문하는 것들 있죠. "성공을 하기까지 어떤 역경이 있으셨습니까? 실패하지 않으려면 본인은 어떤 성공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런 나만의 질문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제 큰 감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마지막 날 카네기가 이 나폴레온 힐한테 제안을 하나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잘 보세요. "자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취재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 없나?"라고 물어봅니다. 나한테 물어봐요. 엄청 성공한 사람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앞으로 20 년에 걸쳐서 500 명에 이르는 성공인에게 소개장을 써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당신이 취재한다면 그걸 구성해서 편찬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훌륭한 성공 철학서가 될 거네."라고 얘기를 한 거죠. 20 년에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싸 나 20년 동안 고용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분이 조건을 겁니다. "다만 나는 소개장만 써줄 뿐 경제적인 보조는 한 푼도 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하실 거예요? 어떠세요? 갑자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한테 200 명의 취재를 20년 동안 하래요. 500 명이랬나요? 500 명의 취재를 20년 동안 하래요. 근데 돈 안 준대요. 그럼 하시겠어요? 하실 분 잠깐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하겠다." 하실 분. 저 양심적으로 쪼끔 한번 좀 봅시다.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저라도 사실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결정하래요, 빨리. 그랬더니 카네기 같은 부의 입에서 20년 동안 걸려서 조사해야 할 일을 권하면서 "돈을 한 푼도 안 준다."라는 이런 뜻밖의 말을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그리고 나서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얼마나 걸렸냐면 29초 만에 걸린 대답이래요. 카네기가 그 질문을 딱 던지자마자 스톱워치 타임을 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29 초를 걸렸대요. 이 사람이 카네기가 "당신이 만약에 1 분이 넘긴 대답을 했다면 나는 맡기지 않을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폴레옹 힐은 29초 만에 "네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폴레옹 힐은 카네기를 인제 소개를 통해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507 명을 만났고요. 20년 동안 정말 취재를 했대요, 이 사람은. 돈 한 푼 안 받고. 20년 동안 취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취재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이 출간이 됐고요. 40년 동안 오늘날까지 5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팔린 책입니다. 20년 동안 정말 아무 그 보수 없이 이 사람은 그 성공학 책을 만들어 냈잖아요. 사람들은 나폴레온 힐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카네기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해서 뭐 촉망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성공학 관련된 책을 모으고 본인이 정리하고 하면서 20년 동안 열심히 정리한 책이 바로 이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의 일부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 이 책을 동기부여를 많이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저도 뉴스킨 사업 초창기 시작했을 때 꿈에 관련된 책을 읽어 보라고 해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남 얘기였거든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의 남 얘기.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이 책 딱 읽고 나서? 제가 뭐 몇 페이지까지 읽어오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외국 누구 사람의 남 얘기네." 그죠. 이런 사람 있어요. 명의 사장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음. '이 사람 성공했네. 이 사람은 이랬다네.' 카더라 통신처럼 내 얘기 같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로 초기 때 샀는데 안 와닿았어요. 진짜 지금 아마 뉴스킨 사업 초기이신 분들은요. 이 책을 아마 읽으신다면 그냥 외국 사람의 성공학 이야기로 그냥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이 책이 그냥 단순히 성공학
그냥 누군가의 성공 얘기로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뼈를 가른 책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책에는 나오진 않는 책이에요.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책에서는. 이 책을 읽고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는 이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나폴레온 힐은 똑같은 제의를 받은 260번째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260번 259번째는 다 거절을 한 거죠. 만약에 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1분 뒤에 얘기한 한 사람이라면 아마 패스를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중하지만 굉장히 결단력 있는 판단은 1분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순간 뉴스킨을 결정하는 그 계기 있죠, 여러분. 나 뉴스킨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그 결단은요, 생각보다 그 순간의 찰나에 와요. 순간의 찰나에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뭐 문과, 이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런 순간적인 결정에 대한 건 1분 이내에 일어나고요. 명의사장이 역시 그 얘기 해주셨어요. 3초의 성공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짧은 순간 안에 나는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한다면 아마 그 일을 이뤄낼 수 없지 않을까.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는 그냥 못 먹어도 고 했었을 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폴레온 힐의 프롤로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요. 이제 앤드류 카네기의 얘기와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얼마나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이제 조금은 이제 알고 계시겠죠. 아마 이제 이 이후로 저희가 그 북미팅을 한 이후로는 나폴레온 힐이 그냥 들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책을 보고서라도 아니면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장님들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했었을 때 그랬을 때 정말 '아 이분이지.'라는 생각이 아마 번뜩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송윤 사장님 저희 아빠 별명이 김고 그래요. 못 먹어도 고라고 하죠. 인생의 스톱보다는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아버님 정말 잘 만났네요. 김고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김송현 사장님도 김고로 이렇게 그냥 못 먹어도 고로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나폴레온 힐의 질문에서 그러니까 카네기가 "당신은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는 나폴레온 힐의 28초 만에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걸친 성공의 행동 법칙이 바로 13 단계를 나눠서 단계별로 우리가 배워 나갈 책이에요. 근데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 13 단계를 아주 조목조목하게 나온 책이 이만하게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더 로우 오브 석세스라고 해서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근데 다 못 읽었어요. 저는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다 못 읽었어요. 너무 두꺼워 가지고 정말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건데 그 책의 13 단계를 되게 쉽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책을 편찬한 게 바로 이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13 단계를 우리가 배울 건데 앞으로 저는 그래요. 저희 지금 북미팅 2021년 1 월부터 쭉 해왔죠. 6개월 정도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성공의 8단계를 했습니다. 근데 성공의 8단계 그 책은요. 뉴스킨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하기 위한 how to예요. 여러분 how to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읽었죠? 골든하우스 보상을 읽었죠. 골든하우스 보상도 집안에 흐르는 금맥이 있다라는 결국에는 내가 쓰고 있는 소비가 소득이 된다라는 것들을 배우셨었어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how to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사분면을 배우셨어요. 비즈니스로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비즈니스 영역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현실 점검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사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려면 여기 영역을 가야 되고 이런 성공에 대한 하우투를 많이 배우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 수많은 하우투보다도요. 내가 그만큼 하우투를 배웠을 때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꿈이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이 있는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방법을 배우지만 절대 행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 꿈을 점검하라고 했었을 때 '나는 진짜 이 정도의 꿈을 갖고 있나?' 정말 이 사람들처럼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내 꿈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내 꿈의 혁신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꿈을 내가 지금 계속 높여야 될까? 내가 꿈을 높이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스스로 점검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요. 꿈의 크기는 나만 알아요. 남이 몰라요 절대. 그 양심에 찔리는 나만의 꿈이 있죠. 놓치고 있는 꿈들 있죠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놓치고 있는 날 보면서 되게 화가 나지 않나요? '아씨 나 오늘 또 놓쳤어. 나 오늘 이거 생각했어야 되는데 또 못 했어.' 하면서 그러다가 또 자책을 하기도 하고 '내일은 또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또 놓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거고요. 진심으로 그 성공 철학이 내 거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지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롤로그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 책은 리얼, 찐, 진짜 실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실화예요. 그러면서 저는 좀 재밌게 이 수많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13 단계를 앞으로 배울 건데요. 반대로 또 우리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성공자와 함께 빗대어서 '아 진짜 이러네. 정말 이분은 이런데 이분도 이러네. 그럼 나는?' 그럼 나는 이런 거를 계속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단순히 북리뷰하고 끝나면 정말 허무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들을 쪼끔 같이 나눠 보려고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요. 페이지 수를 쪼끔 알려드리자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페이지 수가 안 나오네요. 뭐 한 17 페이지 정도 펼쳐 보시면요. 왼쪽에 따옴표로 하나 나오는데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대요. 그러므로 노라는 말 대신에 예스라는 말로 마음에 새긴 이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을 읽고 아니면 내 삶에서 노라는 말을 우리는 되게 쉽게 많이 해요. "에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라든지 "되겠어?" 뭐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습관적으로? 저도 되게 습관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에이 그거 되겠어?" 그냥 되게 습관적으로 '에이 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되겠어가 아니라 그냥 '되겠네. 할 수 있겠네. 한번 해 봐야겠네.' 아니면 누가 무엇을 시켰을 때 '한번 해 볼게요.' 카네기가 나폴레온 힐한테 "당신 한번 이렇게 내 성공학 관련된 책을 써 보지 않겠나?"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되겠어.'라고는 생각으로 "아니요." 아니면 좀 늦게 대답했다면 당연히 일어나진 않았겠죠. 이렇듯이 이 yes라는 말이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항상 늘 긍정적이라고 하죠. yes라는 거를 쪼끔 더 단어로 얘기하자면 긍정적인 나의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에너지라는 단어를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이즈 머니라는 단어도 너무나 많이 듣게 되죠. 에너지 이즈 머니다. 에너지는 곧 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람들 보실 때 '아 저 사장님은 에너지 높은 것 같아. 오늘 좀 나는 에너지 좀 있는 것 같아. 아 오늘은 좀 에너지가 다운됐고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에너지란 단어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혹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지 스스로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how to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에너지가 떨어질 때마다 강의를 들어요. 아니면 행동을 해요. 아니면 책을 읽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각자마다 아니면 조이풀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쪼끔 대화를 많이 나누면 저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라는 분들도 계세요. 나만의 에너지를 올리는 방법들은 분명히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은 이걸 통해서 결국엔 이 가장 본질은 이거래요. 이 본질을 알고 나서 how to를 접목시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에너지, 내가 강력한 에너지를 펼쳐 일으킬 수 있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사고고요. 사고. 내 생각. 이 사고와 플러스 내가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끈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바라는 게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불타오르는 막 활활 불타오르는 그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만 에너지가 진짜 강렬한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대요. 근데 그 사고라는 거는 뭐냐면은 긍정적인 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스. 되겠네. 하겠네.' 이런 사고. 이런 사고,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이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내가 목적이 없으면 에너지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에너지가 떨어지고요. 내가 매주마다 성실하지 않고 끈기를 내가 바라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내가 바랄 게 없다면 에너지가 떨어진대요. 내가 부정적이면 에너지가 떨어진대요. 이게 본질적인 강력한 에너지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방법들이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뭐 스폰서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들었더니 갑자기 목적이 생겼어. 그럼 그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에너지를 올리는 방법을 스스로 찾지 못했다면 이 세 가지를 점검을 해 보시고 이 사고, 명확한 목적, 끈기 불타는 소망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럼 내가 명확한 목적을 쪼끔 더 명확해지려면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그걸 통해서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강의를 들으시면 에너지가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 하다 말다, 하다 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진짜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끈기인 것 같아. 끈기가 없어서 자꾸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가령 탱코어를 매일매일 나 몰래 해 본다든지 '아 나 드러내는 거 너무 쑥스러워하면 먼저 나 몰래 OX를 친다든지 그거를 계속 끈기 있게 한번 뭐 30일 동안 해 봐야겠네.' 그게 이 끈기 베이스에서 나오는 거죠. 불타는 소망이라는 거는 사실 이 챕터 1 에서 나올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정말 바라는지, 내가 지금 이 에너지를 올려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진짜 내가 바라고 있는 건지. 뭐 가령 사장님들 뭐 단기 목표가 막 EVP라고 해요. 내가 진짜 EVP가 정말 되고 싶은 불타는 열망이 있어서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진짜 내가 바라나? 내가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나나? 진짜 그런 것들을 계속 혼자 자문자답을 해 가면서 정말 불타오르는지를 혼자 그 불씨를 불태우는 거죠. 꺼져 있으면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서 불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 오늘은 역사 속의 인물들을 많이 모실 거예요. 그중에 한 분이 인제 에드윈 번즈와 에디슨을 또 모실 건데 이 책에서 가장 프롤로그와 챕터 1의 많은 부분의 영역에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셔왔어요. 에드윈 번즈와 에디슨. 저희 에디슨은 많이 아시죠? 전기를 발명한 사람, 전구를 발명한 사람 뭐 이렇게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추금기 발음 맞나요? 추금기? 이렇게 그 확성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 나 이게 단어가 늘 저는 딸려요.
이거 레코드판 이렇게 잉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확성기 빵 열어서 막 노래 빵 나오는 거 있죠. 축음기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거를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인데 그거를 어 널리 퍼뜨리는 사람은 에드윈 번즈입니다. 근데 에드윈 번즈 이야기를 꼭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 에드윈 번즈라는 사람은요. 가난했던 사람이었대요. 참 재밌는 게 다 가난했어요. 일단 가난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가난하셨던 에드윈 번즈는 딱 한 가지 소망, 굉장히 강렬한 소망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에디슨과 공동 창업자가 되겠다.'라는 단 한 줄의 강력한 소망이 있었대요. 밑도 끝도 없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에디슨을 알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에드윈 번지가 가난했고 차표 돈 주고 살 만한 차표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그 에디슨의 연구소를 찾아가기까지의 여정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그 여정을 떠나서 결국에 에디슨을 만났는데요. 에드윈 번지의 행색은 굉장히 허름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냥 누가 봐도 그지 꼴이었던 거예요. 그지 산골. 근데 그런 사람이 에디슨을 만나서 "저는 반드시 이 회사를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강력한 눈빛 한 방을 보냈다라고 해요. 그 순간적인 눈빛과 확신이 에디슨이 굳이 이 사람을 뽑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이 회사에 취직을 시켜준 거죠. 공동 창업자가 아니라 그냥 취직을 시켜줬는데 에드윈 번즈는 단 하나의 슬로건 '나는 에디슨과 공동 창업자가 되겠다.' 이거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대요. 매일 되뇌었대요. 근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일이 일어날 건덕지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건덕지가. 그래서 에디슨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진짜 반드시 기회가 오면은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이걸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축음기 에디슨이 발명한 이 축음기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에드윈 번즈가. 그래서 "제가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대로 팔아 보겠습니다." 이라고 얘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도록 이 에드윈 번즈가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영업을. 그래서 에디슨이 그때부터 에드윈 번즈를 관심을 갖게 보게 되게 된 이후로 이제 함께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결국에 에드윈 번즈가 에디슨과 공동 창업자가 됐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되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가난했던 사람이었고 어 되게 "허망한 꿈을 꿨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꿈을 설정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에디슨이었다면 에드윈 번지 같은 사람을 뽑았을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에드윈 번지였다면 과연 그런 꿈을 꿨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을 땐 저는 그렇게 허무맹랑한 꿈을 꾸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꿈을 꾼다.'라는 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허무맹랑이라는 단어도 이미 부정적이라는 거죠. 내 사고에서는 그런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안 될 거야.'라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를 이미 내 머리 사고에 붙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사고 전환은 하는 거 그러니까 단 1% 라도 부정적인 노라는 거를 절대 하지 말자. 그냥 '내가 꿈을 크게 설정하자.'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되뇌이자라는 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중에 일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지금 처음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책을 안 읽어서. 그치만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 싶지?'라는 거를 계속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질문도 바로 이거예요. 아직 다 읽지 않았지만 그리고 단순히 이 책 제목만 내가 들었고 북미팅을 들었지만 '내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지?'를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실패 원인 속에서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공의 어머니를 내가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의 경험 속에서 기회를 잡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공을 손에 넣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노가 아니라 예스.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건 되겠네. 나는 할 거야." 이런 단어들. 끊임없이 나한테 그런 긍정적인 단어들을 계속 사고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바꿔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되게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는 패기치는 거니까 하면 안 돼. 네가 갖고 있는 한에서만 욕심내지 말아야 돼." 이런 거를 사실 되게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지. 그런 것들이 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육을 많이 해 주셨었거든요. 불편함 없이 살았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인제 제가 연구실에 대학원으로 인제 이렇게 대학원 연구실을 갔었을 때 저는 또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됐냐면 비판하는 사고를 가져야 됐었어요. 저 사람이 뭔가 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할 때 저는 그 사람의 혹시나 흠이 있어서 잘못되진 않을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발표가 됐었을 때 흠잡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흠을 잡아서 빨리 더 개선해야지.' 이런 어떤 비판적인 사고들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저거 되겠어?"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봐. 물론 분석적인 사고기 때문에 되게 저의 일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와 되게 쪼끔씩 좀 동떨어지게 된다라는 걸 스스로가 인지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 긍정적인 사고였어요.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되게 순도 1%의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내가 계속 바꿔내야 되는 것도 연습이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나 내 삶이 조금은 되게 딱딱 떨어지고 긍정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이라든지 그럴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다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내가 쪼끔 더 긍정적이고 '아 내가 지금 이런 단어들을 쪼끔 더 바꿔서 생각하고 이런 사고를 바꿔야겠네.'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주입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미래를 바꿀 수 있대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이 글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생각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타오르는 소망을 지닌 한 누구나 새롭게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이름도 모르는 다른 이에게 승리를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라는 글귀가 책에 있어요. 저 마지막 이 글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름도 모르는 다른 이에게 승리를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에 저는 흠칫 놀랐어요. 울컥했어요. 우리 소연 선생 울컥했어요. 저도 근데 왠지 저도 이 글귀를 인제 저 되게 울컥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마지막 글귀에서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내가 그냥 내 현재 상황에서 '에이 포기하지.'라는 생각을 만약에 했는데 누군가는 나와 똑같이 사업하고 있는 누군가는 내가 바라고 싶었던 그 꿈을 그 사람은 이루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은 이뤘을 때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간 '어 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 진짜 미래가 바꿀 수 있다.'라는 저 한 줄을 반드시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제가 오늘은 막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사장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내 꿈을 놓치고 싶지 않은지 그리고 이 책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읽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내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불타오르게 해야 되는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사실 쪼끔 지루하실 수 있었지만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 같아요. 바라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바랬던 거 있죠. 바람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지금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시죠? 그냥 삶을 살면서 20 년, 30 년, 40 년, 50 년, 60 년, 70년 삶을 살면서 '나 저거 했었어야 돼서 나 지금 했는데.' 그래서 했던 것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래 사장님한테 한번 좀 궁금해요. 상래 사장님도 되게 바랬던 것들을 이루셨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담을 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담을 통해서 내가 다시 뉴스킨 사업에서 바라는 것들을 더 강력하게 바라시면 하나씩 하나씩 또 실현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쪼끔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것부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미 제가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이상래 사장님, 이 책을 통해서 사장님은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사고 플러스 아까 얘기한 그게 뭐죠? 끈기, 뭐 강렬한 소망 이제 그런 게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강렬한 어떤 에너지를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약간 떨어져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에너지를 뿜뿜 뿜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내가 만약에 에너지가 쪼끔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현재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지?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진짜 실화담을 보시면서 또 나와 내 상태와 내 스스로를 쪼끔 더 열망하는 데 더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시면서 느끼시기를 바라겠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딱 책이 딱 덮었을 때 저는 이런 상상도 같이 합니다. 이상래 사장님의 이야기가 이 안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성공기로서 함께 그 성공의 자서전에 이상래 사장님의 이야기도 함께 여기에 추가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같이 함께 소망합니다, 사장님.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울컥하신 우리 소연 사장님. 우리 소연 사장님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냥 딱 책 제목만 봤을 때는 어 그냥 내 안에 강력한 동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또 약간 그 빛이 바래잖아요. 내가 꿈꾸고 싶었던 삶을 항상 원하고 있지만 막 때로는 막 힘들 때는 그냥 좀 잊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또 당장 눈앞에 뭔가를 해결하다가 이제 좀 빛이 바래기도 하는데 그런 강력한 내 안에 무언가가 또다시 좀 세팅이 되고 내 스스로가 그 강력한 동기로 인해서 진짜 에너지를 받아서 한 번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나눔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때로는 소망이 불타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불씨가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건 꺼지진 않았단 얘기예요. 그쵸?
지금 여기 33명 계시거든요. 소망이 꺼지진 않았어. 근데 누군가는 조금 그 소망의 그 불씨가 조금 작을 뿐이고 누군가는 진짜 지금 활활 태우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불씨의 크기는 정말 나만 알아요. 진짜 나만 아는데 그 불씨의 크기를 더 클 수 있는 계기가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활활 태울 수 있는 장작불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자 사장님, 우리 조미자 사장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혹시 얻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어, 저는 막 어떤 소망이라든가 뭐 목적 이런 거보다도 매사에 명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좀 어떤 불편한 상황이 오고 그럴 때도 명료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 뭐랄까 에너지틱한 그 어떤 마음 그런 걸로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얘기를 자꾸 듣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가 이걸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진작에 읽었는데 또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아, 또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는데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책을 읽어요. 이 아. 책도 역시 명료한 생각이 있어야 또 항상 내가 행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읽고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정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진짜 내가 명료하지 않으면 사실 불안하거든요. 이게 맞나? 틀리나?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뉴스킨 비즈니스 하다 보면 막 혹시 이런 생각하지? 막 놀고 있어. 혹시 이제 오늘 놀았어. 그랬더니 나 놀아도 되나? 명료하지 않은 거지. 까짓거 내가 오늘은 완벽하게 놀고 내일은 확실하게 일한다. 차라리 이러면 마음도 불안하지 않아. 근데 막 놀아도 되나? 가도 되나?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명료하게 차라리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오늘 놀았습니다. 근데 오늘 화끈하게 놀아서 제일 화끈하게 내일은 화끈하게 일하려고요. 차라리 그렇게 명료하고 화끈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되게 좋지 않을까 봐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더 명확하게 뭔가 목적을 위해서 또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고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진아 사장님. 진아 사장님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저도 지금 혜정 사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꿈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이 되게 와닿아요. 그래서 저도 제 꿈을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계속 보이게 내 눈앞에 아른아른하게 상상하는 힘을 키우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저희 근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조이풀 스타트 하다 보면 이제 뭐 원먼스 비하 어떤 사장님들이 무엇을 했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저희는 저 사장님이 저걸 했으니까 그럼 나도 해봐야지 하고 또 뭘 해요. 어떤 사장님이 또 콜드 했네 그러면 나도 콜드 해봐야지 하고 또 뭘 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액션도. 근데 막 그걸 하다 보면 어느 날 되게 헛헛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꾸 누군가가 한다는 거를 내가 따라 해봐야지 하고 하곤 있는데 뭔가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내가 혼자 막 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되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나는 다시 꿈으로 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책이라든지 내가 꿈에 정말 시간을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데 콜드 한 번 더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하는 행위는 내 꿈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내가 행여나 무엇인가 액션을 했는데 헛헛하다면 그러면 다시 내 꿈으로 와서 이 책을 읽어보고 내 꿈을 올리는 데에도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단순히 액션이 그냥 콜드하고 데몬하고 초대하고도 액션이지만 내 꿈을 키우는 것 자체도 액션으로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저도 이 부분을 못하면 정말 많이 스스로가 되게 에너지가 훅 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거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또 저에게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아 사장님 말씀했듯이 꿈을 키우는 연습, 그 능력, 꿈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얻고 싶은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섭 사장님은 어떠세요? 순섭 사장님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혜정 사장님 말에 되게 많이 동감이 되고,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에너지를 안에 장착하고 늘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이제 책 읽기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목표, 아까 활활 타오르는 불 같은 목표 얘기하셨는데, 소망 얘기하셨는데, 계속 불이 활활 타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뒤어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소망의 불씨를 늘 간직하고 되살리기 위해서,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가꾸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소망을 잊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소망이 꼭 목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얻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명확함, 이런 조미자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되게 얻고 싶은데, 사람 삶이 항상 이렇게 클리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 삶이고 이것도 내 삶이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마음의 평정심, 이런 거.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 힘든 게 아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위로. 이 사람도 진짜 치열하게 힘들게 해서 성공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얻으면서 마음의 위로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위로까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또 불타오르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도 또 힐링을 하고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소망 단계를 안 갔어요. 그냥 그 전까지만 간 거예요. 바라고 싶은 게 있어야지 소망 단계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아직 저희가 시작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책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냥 열심히 이 책을 매일 읽어야 되는지만 지금 오늘 주구장창 얘기한 거고요. 책을 읽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스텝 1부터 13까지 쭉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망 관련된 부분들을 할 건데요.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소망을 불태웠더니 이랬더라라는 한 줄로 끝내시지 마시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됐네? 그럼 나는? 항상 나를 대입하세요. 나의 소망은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일까? 이거를 항상 나를 대입하고, 내가 그럼 글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시면서 책을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누군가의 단순히 그냥 성공?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네, 당연하지 하고 끝낼 책이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어떻게 했는지를 봤더니 그게 13단계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됐다라고 해서 이 책이 나온 거고, 물론 우리 정경 사장님처럼 이미 몸에 그 강렬한 소망과 그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책을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하거나 보니까, 내가 해서 성공을 해서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니 내가 이렇게 했네로 나오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지금 성공하는 과정에서 막 무아지경이 아닌 상태라 아니고 내가 조금 나 좀 에너지가 좀 떨어진 것 같아, 뭔가 좀 내가 점검이 필요해 하시다면 이 13단계를 계속 보시면서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이런 관련된 것들, 자기 암시, 뭐 전문 지식, 상상력,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계속 점검해 나가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합니다. 저도 내가 생각해도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1시간을 훌쩍 날렸어요. 날린 건지 얻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책을 정말 소중하게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스텝 1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장님들 다음 주에는 질의응답 많이 할 거니까요. 화면도 잘 켜주시고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오늘은 사실 호응 많이 안 받을 생각으로 그냥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조금 오늘 그냥 그랬네라고 하신 분들 다음 주에 활활 읽어 오셔서 또 많이 나눔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정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